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을 막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KBS 방송과 연합뉴스 YTN 등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장시간 한 것을 시청하신 분들이 덜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덜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 국민과의 대화를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그냥 그대로 그냥 묵묵하게 임기 말을 맞이해야지 그게 불쑥 나타나가지고 국민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제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저 어디 멀리 무슨 달나라에 있는 딴 나라 국민과의 대화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딴 나라 국민과의 대화다. 첫째로 그 형식에 있어서 이른바 타운 미팅 홀 형식을 취해가지고 뭐 한 300명 사람을 이렇게 무작위로 모았다고 하는데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질문 답변을 받는데 이게 임기 시작되고는 세 번째고 이번 세 번째는 두 번째로부터 2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과 약속을 기본적으로 위반한 행태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하면서 헌법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한 국민과의 금석 맹약 꼭 지켜야겠다는 공약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도 인재를 기용해가지고 그런 인재도 그래야 적소에 배치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여 국민과의 소통도 하며 광화문 광장에 나가지고 젊은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소주잔도 기울이겠다. 예를 들면 소통하겠다. 그 핵심에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때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었던 저는 이제 아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이니까 이거 이제 제대로 하는가 보다. 가령 미국, 그 다음에 일본과 구라파 여러 나라 지도자들처럼 수시로 기자들 앞에 노출돼가지고 그 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동의를 얻는 과정도 되는데 그런 걸 하려는가 보다 했더니 딱 입을 닫아버렸어요. 딱 입을 닫아버렸어요. 뭐 국가 원수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제가 이 말 드리기에는 좀 민망하지만은 저도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일원이니까 같은 헌법상 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도 저는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형식에 있어서 그는 이미 직무유기고 직무혜태고 헌법적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돼 있다 이거지. 거기다가 어제 그 타운홀 미팅은 KBS하고 짜고 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000개의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전에. 1000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딱 대상을 세 가지로 아주 국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생, 방역, 그리고 코로나 사태 극복 이 세 가지로 딱 제안을 해갖고 1000개의 질문 중에 그 세 개에 해당하는 질문을 신청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거기에 모아가지고 했으니까 2년 만에 한 타운홀 미팅, 그동안에 전혀 기자회견을 하지 않던 임기 막바지의 대통령이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묻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를 해야죠. 추정 그때 그 1000개의 질문, 신청 질문 중에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도대체 대통령 어찌 생각하느냐. 반드시 있었지요. 없을 리가 없지요.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그 질문을 안 할 사람들만 모였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이 아니죠. 대장동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자신과 관계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통령이 지시한 게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많지요. 대통령 딸 가족이 이스타 항공 이상직 의원하고 어떤 육차 관계가 있느냐. 이런 풍설이 무성한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게 진정으로 묻고 대답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을 완전히 5년 가까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덕계가 안 돼. 덕계가 이걸 파내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건 아예 막아버리고, KBS 그대들도 이렇게 정신 나간 짓 해도 됩니까? 이게 전파 낭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국민이 시청료를 내는 방송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방역, 코로나를 K방역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거기에 아주 미세한 부분, 그 질병관리청장이나 해당 장관이 답변하고 평소에 해야 할 이런 내용들을 그걸 대통령이 뭐 수치를 외워가지고 말하게 해가 그 시간을 거의 허비해버리고, 그래 그 방역만 하더라도 국민이 협력했지요. 재작년 2월 달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그 코로나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무제한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최초에 우리나라가 확산됐다고 하는 거, 그건 아주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의료보험이 출발했고 오늘의 의료 시스템의 근원을 만든 그 공적 때문에 그 틀 위에서 국민이 협력해가지고, 아니 물론 대통령도 뭐 이걸 점검 안 했다는 거 아닌데 기본은 있는데 그런 것은 까맣게 그냥 제쳐놔 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공로라고 이 얘기를 한 것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가 쏟아놓은 말 중에는 부동산은 지금 안정화되어 있다. 그동안에 공급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25차례 이게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값이 올라갔어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어제 저녁 7시에 그런 말을 했는데 어제 저녁 현재로 안정화되어 있습니까? 매일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실패가 대통령이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일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전부 노령자에 대해서 알바성 일자리를 높여놔놓고 20, 30대 젊은이들,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이 아주 직업을 포기한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좌절과 절망에 쏟아넣고 있어요. 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당장은 20, 30대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가질 희망도 못 가게 하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지금 높다. 그래서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은 전부 피해자를 만들었고 특히 그중에 젊은이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돼서 젊은이들이 절망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만일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한 번쯤 꿇어앉는 신용을 해야죠. 모처럼의 기회에. 석고대죄 해야죠. 석고대죄. 안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어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G7 국가에서 이게 G10 그러니까 7개 나라에서 10개 나라로 확대된다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끼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70년간의 축적된 성과가 오늘 국력이 이만큼 신장됐으니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는 조금 의외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앞에 정권을 거의 부정해버렸어요. 특히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은 완전히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 정권 실세들은. 그런데 어제 그건 상당히 주목할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 2017년 5월 10일 직전까지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국력, 국방, 민주주의, 경제, 제조업 5대 국가에 들어가는 제조업 5대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5대 국가에 들어가게끔 돼 있는 이 축적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미 이게 확립됐던 국가의 실력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앞에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해서 승계하는 것이니까 곳간을
이어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곡간의 열쇠를 이어받는 거예요. 앞에 정권이 내 정권하고 이념과 색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앞에 정권까지의 성과를 곡간시기로서 열쇠를 이어받는데 2017년 5월 10일 이후에 문재인 정권 약 5년 사이에 앞에 정권까지 쌓아놨던 곡간이 충족됐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갉아먹었어요. 갉아먹었는데 지난 70년 동안 쌓아놓은 게 워낙 견고하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G7에서 G10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문재인 재임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전까지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 본인이 실토한 셈이 되는데 이런 점을 그대로 자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덧붙여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실세들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한 이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로서 친일파와 결탁하여 더럽게 출범한 정권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지 입으로 얘기를 했죠. 더러운 정권이라고. 그 더러운 정권 이어서 박정희 정권, 더러운 정권, 그 더러운 정권이 연장돼 가지고 70년 동안 쌓아온 이 공로를 어제 말로는 인정한 꼴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문책하고 다그쳐야 돼요.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을 저지른 게 있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2017년 5월 12일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듬해 2월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부터 2019년 3.1절은 북한에 제의하기를 1919년 3.1 만세운동과 그해 4월 11일에 수립된 임시정부 요 100주년이 2019년이다. 1919년에서 100년은 2019년이다. 그러니까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부터 북한에 제의하기를 공동으로 축하하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공동으로 축하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는 3.1 만세운동 후 다음 달에 성립한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절로 보고 북한도 여기 동조하리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대답을 하지 않다가 2019년 3.1절 가까이 돼서 계속 제안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우리는 불응한다. 너희들끼리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퇴짜를 놓았어요. 왜 퇴짜를 놓은지 아십니까? 북한은 1919년 3.1절이라는 게 북한의 역사 교과서나 기록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3.1 만세운동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그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3.1 만세운동은 뭐냐?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의 위대한 영도력으로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다 뭐 이거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일 독립운동은 어떻게 돼서 우리 조국이 광복됐냐? 45년 8월 15일은 김일성 장군이 백두산 밀령에서 아지트를 구축해가지고 일본군을 구축해서 쫓아낸 거. 그래요. 위대한 김일성 장군이 조국 광복을 이루었다. 이런 집단들입니다. 이런 집단. 거기다 대고 3.1절 100주년 공동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고 이렇게 계속 제안하다가 퇴짜를 맞았는데 2019년 3.1절 이후에 2020년, 2021년 침묵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절이 언제인가를 실종시킨 정권입니다. 그 48년 8월 15일은 더럽게 출범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인정 안 했지요. 그 다음에 북한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절로 인정하려다 이도 퇴짜를 맞았죠. 그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권 아래서 심판이 어려울 겁니다. 이 정권 끝나고 이 정권에 반대되는 민주정권이 들어선다면 이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헌법적 약속을 하고 안 한 것 이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건국절을 깔아뭉개고 한 이런 모든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적폐, 사법적 처리, 역사 왜곡에 대해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